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들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시간적인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평소 같았으면 벌써 오전에 녹음해서 올렸어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2월 18일 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 형님이 쉬는 가운데 아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허접하구나라는 끝을 보여주는 그런 증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실까 봐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요.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미쓰리님 정말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까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미쓰리님, 왜 우리나라 증시 기관이 이렇게 팔아제끼나요?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미국의 다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마이클 블룸버그냐?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왜 제가 방송에서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한 언급을 자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관들이 팔아제끼나요? 그냥 걔네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들이요. 팔아제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요 겁나게 허접해가지고요 거의 무조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주식시장에서 사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루 반짝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루 반짝 사주잖아요. 그럼 증시가 쟤네들은 이렇게 선물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그냥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꾸준히 주례장창,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000억 원, 오늘은 3,000억 원, 내일은 4,000억 원, 그 다음 날엔 900억 원, 이렇게 꾸준히 매일 1,000억 원씩 똑같이 사주는 게 아니라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순매수로 봤을 때, 우와, 외인들이 며칠 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사줬네. 하루도 안 빼고 사줬네. 혹은 하루 정도 빼고는 다 사줬네. 이런 판이 깔리면요. 기관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뭐예요? 거기다가 숟가락을 살짝 얹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생각은 이건 거거든요. 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사? 이거 얘네들이 일단 판 깔아주는 거네. 최소한 얘네들이 확 팔진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기관들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사주지 않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만큼 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사상누각인데 그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시가 내일도 갈 것 같고 모레도 갈 것 같고 글피도 갈 것 같고 그럼 뭐 하십니까? 주식 사놓고 홀딩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물론 목표가를 정해놓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자꾸 조금만 먹고 파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기관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개인은 더 심하고요. 자, 2월 18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1시가 살짝 넘어갔는데 코스닥, 코스피 모두 유일하게 개인만 열심히 수혈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 원대씩 팔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000억 원, 기관이 4,000억 원을 넘게 팔고 있어요. 누가 수혈하고 있어요? 예, 개인들이 겁나게 수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월 17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이 아니었다면, 즉 증시가 열렸다면 뉴욕 증시가 크게 급락하진 않았겠죠. 그죠? 한 혼조세 정도 보였겠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화요일 날 꼬라지가 이 모양은 안 납니다. 즉 그 얘기는 미국 증시가 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허접함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거예요. 제가 올해 프리랜서 경제방송을 한 지가 이제 만으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제방송은요, 제가 데일리로 출연하면서 오늘의 특징주, 오늘 급락주, 오늘 급등주, 오늘 찌라시가 뭐고, 오늘 이슈가 뭐고 매일 이거 점검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그리고 경제방송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10년 정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아유, 참 의미 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6년 정도 하면서 제가 이건 무슨 슬로건도 아닌데 이상하게 연초에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걸잖아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연말에 LG전자 10만 원 가면은 정모합시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 금리를 4번 인상해요? 웃기지 말아요. 한 번밖에 못 할 거예요. 작년에는 에이, 미국 금리 인하할 거예요.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놓고 어떤 큰 그림을 그려두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결국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고 따라서 돈이나 경제나 정치나 모두 아침 저녁에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인간의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 큰 그림 속에서 어떠한 변수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재료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러한 재료들 속에서 이 시장이 얼만큼 잘 견뎌내고 얼만큼 망가지는지 오히려 그거를 체크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2011년도에 어떤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그날 무슨 얘기를 했고 뭐가 어쨌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올해 파는 이래요? 내년엔 이럴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에다가 어떤 색깔을 입히는데 그 색깔은 제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죠. 올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요. 울트라 캡숑 짱짱짱 선수들의 장입니다. 2017년도는 그냥 웬만큼 주식의 주자를 모르는 분들도 주식하면은 웬만큼 그냥 크게 골로 가는 장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수익 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나 주식을 잘 모르는데 어머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어머 올라갔어. 수익금이 생겼어. 나 전업에 체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푼 헛된 꿈을 꾸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 그런데 2020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울트라 캡숑 짱짱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작년 말경에 방송에서 해드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맞을까? 라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하죠. 1월 2일부터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올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울트라 캡숑 짱짱짱들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시장이 막 골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울트라 캡숑 짱짱짱이라고 하는 얘기는 개인들이 매매하기에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판이 그래요. 그래서 올해 참 만만하지 않겠구나. 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죠. 미쓰리가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만 한 번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랑은 그림에서 조금 더 그림이 좀 나빠진 거거든요. 근데 2020년 지금 2월달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든 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한국 시간으로 2월 18일이고요. 기관 패대기 치고 있고 외인 매도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은 1.21% 마이너스, 코스피는 1.42%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증시가 왜 빠질까요? 미국 증시가 쉬어서? 아니면 뭐 중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만큼 빠지지 않거든요. 물론 일본 증시도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일본 증시 안에는요.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그 이유 안에는 지금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가 일본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우려감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항생지수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미국 증시가 1월 17일 날 대통령의 날이 아니어서 증시가 열렸는데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막 그렇게 막 급락했어 이럴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하락했을까요? 뭐 어찌됐던 간에 미국 증시가 뭐 열리지 않았던 거는 좀 제껴놓고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하락할까요? 돈다방 미쓰리에서 종종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2015년 8월달 증시가 휘청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제가 그때 후배 녀석이 누나 나는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공포스러웠을 때가 처음이야 라고 하길래 제가 아이고 네가 9.11처럼 못 겪어봐서 그래 라고 내가 놀렸다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7%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된다고 뭐 중국이 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진핑 주석이 마지노선 6.5%를 잡아놓으면서 제가 참 시진핑 주석이 여우 같은 전략을 세웠다. 6.5예요라고 해놓으면 충격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앞에 하나 붙임으로써 중국은 6.6이 나와도 잘 나온 거고 6.8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게 결국 인간이 만든 이 경제라는 것, 뭐 이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치나 확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뭡니까? 감성경제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제가 방송을 올리지 않았던 며칠 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면 우선 미국 상황을 좀 보면은요.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12월에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그리고 1월 달에 전문가들도 12월 달처럼 0.2% 증가를 예상했는데 0.1%밖에 못 올라갔다. 실망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월 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동차라든가 휘발유, 음식 같은 거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과연 소매 판매, 즉 국민들이 지갑을 여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수요가 늘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나왔던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게 그닥, 물론 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잘 나왔다 이런 거 있습니다만 저는 미쓰리는 실업률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실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그때 풀이 상황에는 달라지지만 지금 미국 진행 상황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느 순간 경제 지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 작년에 미국이 3번이나 금리를 그렇게 그것도 연달아 금리를 인하했는데 최소한 그 효과는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못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라고 해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지표들을 봤더니 이제 작년 3번 연속 3번에 대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는 약발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1월 달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나마 지금 미국의 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나 이런 그 몇몇 종목의 어떤 유별난 그 변동성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뭐 관심도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미국 상황은 이래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 3번의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는 점점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보면은요. 중국은 그동안 어땠느냐? 그동안 확진자 수치에서 제외했던 후베이성 임상 진단 병례를 확진자로 포함시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자, 그러자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나는 중국 쟤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안 믿어. 쟤네들 수치 안 믿어. 그랬죠. 미국이 왜 그랬겠습니까?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또 무언가 얘기합니다. 언제 얘기합니까? 경제지표 얘기할 때. 옛날에 제 멘토님께서 중국 가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과연 중국의 인구는 정확히 몇 명일까? 동쪽부터 서쪽까지 쭉 인구를 세는데 그 세는 동안에 다시 동쪽에서 애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걔네들이 발표하는 수치가 과연 정말 정확하겠느냐. 그리고 정확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수치가 맞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중국 당국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뭐 조작하고 숨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중국에만 있겠습니까? 미국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하는 일인데 자기만 혼자 보는 일기에서조차 100% 솔직하지 못한 게 인간인데 힘 있는 자가 내가 어떤 수치를 나에게 불리한 수치를 바꿀 수 있는 살짝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물론 여러분들은 막 천사표여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힘이 있다면 저는 바꿀 거예요. 그렇듯 미국은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니까 미국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 못 믿겠어. 왜 그랬을까요? 혹시 중국의 그런 확진자가 확 늘었다라는 거 가지고 미국의 증시가 하락할까 봐. 지금 미국은요. 증시가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카드들을 들고 있어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 어쨌든 자, 트럼프 얘기는 잠시 뒤로 하고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미국은 나 중국 수치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소식이 뭐냐? 뭐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책임론에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뭐 안정시키려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둥, 뭐 누구를 뭐 경질했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 2020년 원래 3월 5일 날 예정되었던 중국 양회가 35년 만에 연기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자, 이 중국 양회에서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마지노선 6.5%를 발표했을 때가 바로 이 양회에서였어요. 또 하나 뭐 주요 법안의 심의를 통과한다든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특히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 양회가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양회가 연기되는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발표해야 되는 양회가 연장된다는 것은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신종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혹시 또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나 돌아다니지 마. 모임 같은 거 취소해. 뭐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양회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양회에서 나오게 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기록될 것이다. 중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올해 경제 성장률 뭐 마이너스 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6%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한 뭐 2%, 뭐 4%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증시가 휘청거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하느냐? 신종 코로나 확산 때문에? 물론 그 영향도 있죠. 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영향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줄 만큼 뭐 큽니다.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요일 날 마트에 가도 없고 뭐 영화관에 가도 없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어찌 보면 1분기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는 것은 시장도 알고 있고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향된다라는 점.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고 있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2020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중국의 위기다. 뭐 중국의 어떤 뭐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아작이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도미노식의 문제를 일으켜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을 당한다. 그래서 작년에
FOMC에서는 예방적 금리 인하야, 예방주사 놓는 거야 라고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 우리 연준은 금리 동결할 건데 라고 발표는 했지만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공포가 사람에게 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야, 너 마시는 물에다가 내가 독 탈 거야? 그러면 그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물을 마셔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물을 마셔서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거기에 독을 탔을까봐 그 물을 못 마셔서 목말라 죽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는 게 중국이 자꾸 힘들거든요. 물론 그런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또 분명히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금융시장은 개방이 됐어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지금 살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저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뭐 1인 개인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예 대놓고 뭐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둥 막 책이 나오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6%도 안 될 거래. 아유,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앞서도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거기에서 멈추질 못하고요. 야, 이거 경제 성장률 뭐 6%가 안 되고 자시고를 떠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안 좋은데, 이거 뭔가 있나 본데,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안 좋아 해버립니다. 제가 중국을 이렇게 비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제가 거기 돈다방 미쓰리라는 카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제가 꼭 그 자리에 카페를 만들고 싶은 그 자리에 뭐 만약에 병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저기 이 병원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안 파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나 본데 여기 재개발되나? 안 되는데 안 팔래요. 싫습니다. 그리고 안 팔아요. 제가 권리금 더 드릴게요. 뭐 윗돈 더 드릴게요. 뭐 시세보다 더 비싸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세게 부르면 부를수록 더 튕기시고 안 팔아요. 근데 저는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변 사람한테, 주변에다가 일명 찌라시를 흘리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평판이라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그 병원 자리를 노렸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되게 막 인덕 있고 막 진료도 잘하시는 이런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 주변에다가 저 병원 가면은요 저기 그 모르시는구나 저기 얼마 전에 의료사고 터졌어요. 근데요 쉬쉬했어요. 저기요 간호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요. 저기 의료사로 되게 많이 난대요. 저기 돌팔이래요라고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합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환자들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나 정리하고 그냥 지방 가서 할래. 싼 가격에 내놓죠. 그럼 저는 뭐 합니까? 제가 불렀던 비싼 가격보다 반 가격 정도로 후려쳐서 싸게 살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됐을 때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과 뭐 모건스탠리가 돈가방 들고 중국까지 앉는다. 싸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싸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꾸 중국을 싸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신뢰 없어. 저 사람 돈 안 갚아. 저 사람 안 될 거야. 저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알아라고 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고 누가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왜 빠지느냐.
예, 단순히 뭐 중국의 양회가 35년 만에 연기된다라는 거에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국의 중국 상황에 대한 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공포감이 지금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빠지는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자기도 재선이 불가능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 불가능하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상원에서 탄핵은 안 됐지만 하원에서는 탄핵이 된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분명히 위법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법 상황을 뭐가 커버해 줬냐면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주식시장 좋고 경제 좋고 이러니까 야, 인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딨냐? 야, 그게 뭔 상관 있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어떤 이런 심리가, 즉, 미국 증시의 어떠한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난 이렇게 할 거라는 플랜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딱 1단계 끝나면은 증시가 기대감이 무너져서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 아니야. 2단계 바로 할 거예요. 하면서 2단계 끝내면은 또 실망감 나올 수 있을 거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2단계를 E, A, E, B, E, C로 막 쪼갰죠?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이렇게 쪼갰습니까? 트럼프가 쪼갠 거예요. 자, 두 번째. 9월 달에 발표하긴 할 거지만 벌써부터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한 10% 정도 감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거 9월 달에 발표할 거래요. 근데 지금 벌써 2월 달부터 지금 이 똘마니들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찌라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뭐 하고 있냐면 유럽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보복 관세 이거 10% 적용하기로 했는데 15%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해서 서로 유럽과 이 미국이 이 보조금 때문에 서로 WTO에다가 제소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WTO에서 미국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니네 보조금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10% 관세네. 보복 관세. 네.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가 아니라 15%로 5% 인상을 시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앞으로 유럽과 무역 분쟁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포섭을 깔아놓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연간 20만 달러 이하 가구가 최대 1만 달러까지 주식을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주식 투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래?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나 주식시장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주식해야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테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당신들 거래세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것처럼 표심도 없고 민심도 없고 증시도 부양시키는 효과 이거를 지금 발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직접 투자 비율은 62%인데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2019년 작년에 직접 투자 비율은 5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관심 없어요. 어쨌든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쥐고 있는 카드가 매우 많아요. 왜? 증시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2월 17일 대통령의 날이 아니었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 성향의 마이클 블룸버그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물론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나름대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만 대놓고 막 나대진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 전체 여론조사에서 3위를 하더니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3월 17일 날 경선을 진행하는 플로리다 굉장히 접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격전지라고 얘기하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함께 플로리다는 격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블룸버그가 1등을 한 거예요. 아직 블룸버그 막 나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블룸버그는요, 16일 날, 2월 16일 날 사회보장 강화 공약을 발표했고요. 한 2주 전에는 법인세 인상시키고 고소득층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공약을 2주 전에 발표했는데 또 2주 만에 사회보장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를 갖고 있냐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법인세가 21%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28%로 높일 것이고 또 하나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되는 소득자에게 현재 37%의 세율에서 44.6%까지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블룸버그의 구상은 초고소득자에게 세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를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다는 뉴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조 바이든은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버니 샌더스는요, 여러분 언제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버니 샌더스가 심장경색인가요? 심근경색인가요? 해가지고 한번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대통령이 너무 올드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봤을 때 물론 블룸버그도 나이가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만 버니 샌더스는 글쎄 여러분 어떠십니까? 버니 샌더스를 봤을 때 이렇게 왠지 이렇게 건강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되고 있는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비예요, 베이비. 아이고 우쭈쭈 애기로 보이는 거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여자 대통령은 과연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쉽게 나올 수 있을? 이런 생각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를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가 엄청난 광고비를 썼다. 그거를 까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블룸버그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블룸버그 돈지랄했다라고 깔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블룸버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야 진짜 마이클 블룸버그가 될 것 아니라고 물어보시는데 모른다니까요. 정확히 모르는데 대신 한 가지 앞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민주당 경선이 아주 버라이어티할수록 굉장히 진행 상황이 재밌어질 겁니다. 관중을 사로잡아라. 지금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날 어떤 자동차 경주 거기 갔대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좀 여유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여유 있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걱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걱정하느냐. 민주당 경선이 아주 그냥 즉 인기 끌까봐 흥행에 성공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민주당 경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긴장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후보들이 어찌 보면 더욱더 전투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그 경쟁력에서 뿜어놓는 그 에너지가 그 민주당 경선을 흥행에 성공시켜 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버니 샌더스는 좀 걱정하지만, 예, 조 바이든이라든가, 조 바이든은 그닥? 그리고 부티지지는 그냥 애기로 보고 있고, 엘자베스 워런은 여자니까 보고 있고,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마이클 블룸버그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대충 이제 그 사람의 양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진행 상황을 보면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예. 물론 전략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플로리다에서 1등을 하고 전체 지금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민주당의 어떤 경선이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상황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걱정스럽죠? 예,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증시를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요. 지금 중국 상황과 미국의 어떤 그 대선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호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메르스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얘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드렸죠. 아파트 1층에서 2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깡총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도 안 다치고 좀 자칫 잘못 떨어지면 그냥 긁히는 정도? 삐는 정도지만 15초에서 떨어지면 떨어진과 동시에 어딘가 정말 잘 떨어져도 반불구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층수를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의 크기예요. 그리고 그 유동성이 정말 진짜 자기 돈이 아니라 그 유동성을 채운 대부분의 돈이 빚이라는 거. 그 빚을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IMF는 걱정하고 있다는 점.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기관이 팔아서 하락했어. 그럼 기관이 사면은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그림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0년 결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잘 견뎌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